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옆에 한영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뵙네요. 네. 얼마 만에 뵙는 거죠? 한 2년? 네, 그 2년 정도 된 것 예. 같아요. 어머님도 음. 뵙고 탈탈탈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해 주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많았고 또 그렇게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숨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물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전에 또 네. 방송 통해서 사연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네.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오늘 차차 좀 풀어가 보려고 하고요. 조금 더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탈탈탈 230회 네. 출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230. 저희가 처음 뵌 게 19년 말이었어요. 아. 19년도 말. 그러니까 벌써 4년. 지금 4년이 지났네. 눈 깜짝하니까 그러니까요. 막 시간이 훅훅 지나가 있어요. 작년 같은데. 네, 당시에 이제 2006년에 입국하신 네. 탈북민으로서 보험 설계사 10년 차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어머님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죠. 조분옥 선생님. 네. 같은 해 같이 네, 탈북을 같이. 하셨었죠. 탈탈탈은 이제 21년도 초에 촬영을 했었고요. 당시 저희가 가장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점이 조분옥 어르신께는 아드님, 또 한영란님께는 남동생분께서 그 당시에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당시 저는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기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금 복잡한 네. 상황들이 있었고 사실 어머님이 그날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남동생분의 건강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은 어떤가요? 이제는 수술한 지가 2년 이제 거의 다 되니까 네.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리고 지금 나이대가 그래도 좀 아직은 젊으니까 이게 네. 좀 회복이 좀 빠른 것 같고 자기 자신이 빨리 이걸 컨디션을 좀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도 너무 급한 마음 없이 음. 좀 치료하고 그러는데 좀 많이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너무 또 급하게 가면 병이 또 오히려 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냥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내가 지금 1살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좀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그 같이 그 간이식 받은 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은 한 5년 정도 됐대요. 근데 아직도 제 동생보다는 병원 더 자주 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그 해 보면은 빨리 회복된 거죠. 너무 다행이네요. 그 당시에 또 우리 중고차는 유미카 이유미님께서 네. 도움 많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할 네. 것 같아요. 유미한테도 감사하죠. 네.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당시 기증자를 일단 이유미님 찾아야 통해서 되는데. 연락이 왔었죠. 유미카 그 유튜브에서 엄마가 나가서 이렇게 방송할 때 그쪽에서 갑자기 기승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저희도 조분옥 어르신 인터뷰를 한 뒤에 후원금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나눠서 어머님께 전달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사실 어머님도 뵈려고 했는데 네, 못 어머니 오셨어요. 네. 네. 어머님은 좀 건강이 어떠신가요, 요즘? 어차피 이제는 좀 연세도 있고 그리고 동생 아플 때는 뭐 어떤 게 이게 집중이 정신이 그쪽만 가 있었잖아요. 네. 자기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그러던 게 이제는 동생이 많이 좋아지고 지금 좀 살도 붙고 그리고 하니까 엄마가 이게 좀 마음을 좀 긴장을 좀 단계를 내려놓으셨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셔요. 잠깐만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죠, 지금? 올해 72세인데 저희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엄마가 집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운동 삼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불안하죠 이제는.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하세요? 이런 게임 하는 그 PC방. 네. 그런데 다 끝나면 밤에 이렇게 청소하는 거. 아, 예. 그러니까 밤에 한 나가서 2시간, 3시간. 네. 그게 새벽 2시, 3시 사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출근하고 시간 좀 있을 땐 엄마 같이 이렇게 갔다가 오곤 하는데 그 큰 길 건널 때랑 막 아짜아짜 해가지고. 네,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이 몸이 걸음보다 먼저 나가니까. 네. 그리고 이 다리 이게 이제는 힘이 없어서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는 날까지는 하겠다고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이 방송도 나와서 좀 인사도 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또 어제 또 이 다니다가 또 이 다리 풀다가 이 다리가 힘이 없어서 일단은 그때는 막 정신 막 집중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정신력을 놔버리니까 기억도 약간씩 없어지고. 이제는 어머님이 아프시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차피 연세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그 엄마 보고 그냥 천천히 다니고 천천히 일도 하라고. 네. 근데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 원래 아니에요. 북한 분들이 네, 대부분이 네. 좀 정말 부지런하시고 진짜 막 내일이 죽는다 해도 일어나서 뭐 할 건 하고 일을 할 건 하고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게 계속 걱정돼가지고 편하게 못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연세까지 일을 하신다고 네. 하니까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2006년에 오셨잖아요. 네네. 어머님께서도 정착 초기부터 네. 제가 들었던 게 뭐 아파트 청소, 네네. 그다음에 뭐 집 청소, 네. 그러니까 일을 청소만. 네, 일을 정말 네. 끊이지 않고 네. 꾸준히 다니셨었다고 네. 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 10년은 지금 정착 17년 차이신 네, 어머니도 네. 정착 17년 네, 차시잖아요. 같이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파트 이렇게 쭉 이렇게 큰 아파트 개인집 임대 아파트랑 이런 데 네. 하고 그때는 그래도 좀 젊었으니까 분량이 좀 커도 상관없었는데 네. 이제는 좀 연세가 있으니까 좀 PC방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저 정도. 그렇죠. 그렇게 예. 막 규모가 예, 엄청 예, 크진 예. 않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직은 할 수 있다고. 와. 그러니까 일을 좀 줄이면서도 그냥 한다고. 근데 워낙 고집이 세니까 저희도 말리다가 그냥 말 때까지 하라고.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건강만 다치지만 않으시게 조심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이제 또 겨울이니까 네,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발을 헛디디면 그냥 넘어지고 이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여름은 또 괜찮은데 겨울이 돼가지고. 남동생분은 열심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데 조금 이제 건강해지면 다시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그러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속이 지금 하루가 막 급하죠 지금. 하루가 급한데 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이 생각과 이 몸감 이게 따라 안 가잖아요. 아직은 회복 중이시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좀 더 회복을 하고 일을 해야지. 이제 중간에 하면은 또 다시 도루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원래는 인테리어 같은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쪽으로 지금 자기가 배운 재간이 그거니까 또 그쪽으로 하고 싶어는 하는데 그거는 자꾸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일단 몸도 진짜 자기 말처럼 몸도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게 팔 힘도 있어야 되고 다리 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계단도 올라가 내려가 이게 하루에 운동 삼아 하고 그 동네에 운동기구 그런 것도 좀 하고 산책도 좀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좀 밥도 좀 잘 먹고 드시고. 예. 조분홍 어르신과 인터뷰했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 아드님이 이제 계속 간 복수가 차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거, 식사를 안 하신다고. 못 먹지.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속상해하셨거든요. 지금은 식사도 잘 하시나요? 지금은 이거 배가 복수가 안 차니까 네. 그때는 복수가 찼으니까 보는 사람도 배가 불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 배도 다 제자리 됐고 그리고 본인이 일단 얼마나 몸이 네, 가볍겠어요. 그러니까 그전 조금 먹어도 숨이 차서 막 이렇게 베개를 뒤다 이렇게 높이 쌓이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언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먹고 싶은 거 제가 먹고 하니까 너무 좋죠. 일단 이렇게 촬영 서두에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네. 너무 기쁘네요.
다 뒤에서 알게 모르게 모두 힘써주신 덕분이죠. 네. 왜냐면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 시청자분들도 네. 정말 많았거든요. 네. 진짜로 생각 외로. 그래서 제가 전번 방송할 때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네, 말씀하셨었죠. 혹시 기증자분이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 같은 것도 네. 가능한가요? 네, 계속 같이 하고. 아, 연락하고 지내세요? 네, 어제 네. 그제도 만나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 기증자 언니가 교회 다니거든요. 그 교회 내가 같이 다니고. 그래 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만나요. 아, 전화도 자주 하고. 네. 그 가족들도 같이 보고. 너무 감동이네요. 명절 때도 또 찾아가서 북한 음식 해가지고 가서 같이 먹고. 네. 집도 거리가 얼마 멀지 않으니까 언니네랑 잘 다녀요. 이렇게 귀인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복이네요, 복. 네, 인복이. 남동생분과 어머님 이야기 여쭤봤는데 집에서 가족이 아프면 사실 본인은 뒷전이 될 때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을 조금 저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뭐 언제 저를 뭐 돌아갈 새도 없고 엄마 계속 눈물 흘리고 다니는데 언제 내가 아프다고 내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뭐 이런 큰 산을 하나 넘었으니까 저도 이젠 애들도 있고 애들도 이젠 다 커서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는 내년이면 졸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도 앞에 그 진로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아, 네, 이게 네. 북한하고 이게 다른 게 저희 때는 뭐 진로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4학년 갔다가 중학교 갔다가 이렇게 다 배치해주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엄마들이 애들 졸업할 땐 꽃다발 지고 가고 그다음 애들 또 와서 엄마 어느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 진로가 이렇게 뚜렷해야 그 학교를 갈 수 있고 나만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그네가 요즘 금방 개학했으니까 지금 몇 학년인 건가요? 큰애가 중학교 3학년, 작은애가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꽃을 2개를 들고 그러네요. 양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참 빠르네 하고 지금 이제는 나도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지금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네. 조금씩 그래 이게 지금 나이가 든다 그런 아, 생각 아직 젊으신데 왜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제 몸 좀 챙기려고 하고 또 제가 건강해야 애들도 보고 또 엄마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죠. 애들도 애들이지만 어머님도 챙기셔야 되고 남동생분도 아직까지 손이 갈 거고 아직 아프시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프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아프면 안 돼. 아우 너무 고생스러우신데 슈퍼맘이시네요. 슈퍼맘. 나중에 복이 오겠죠. 그럼요. 애들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벌써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네, 딸인데 네. 어제 그 계약식 하고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너는 뭐 어떤 데를 희망하니까 다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엄마 이게 진로가 뭐 어쨌든 이 처음 듣는 소리 돼가지고 그거 뭔가 하니까 네. 쭉 알려주는데 듣고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뭐 그러면 진로 상담이니 뭐니 뭐. 무슨 자격증을 뭐를 따야 뭐 이제 뭐 어찌가면 다음 주에는 뭐 중간고사 시험도 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 그리고 공부를 지금 그 책을 사다가 자기가 그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요? 스스로. 중3인데? 네. 와. 그래서 나는 내 이론이 하기 싫은 공부는 절대 하지 말라. 엄마 때도 보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라 하면 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기 싶은 거 그래야 아무거나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그게 머리 들어가지 하기 싫은데 깡짤 하라면 오히려 안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네가 딱 공부를 하기 싶으면 해라. 공부하기 싶다 해서 그 문방구 있잖아요. 교보문고 가서 책을 뭐 수학책 뭐 사다가 어제 그 카페 가서 한 3시간 공부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시험 보니까 대단하네요. 이게 왜 안 풀릴까 이거 같아서 시험 아니, 본다고. 어떤 자격증, 어떤 고등학교를 준비하길래 벌써부터 지금 공부해요? 그냥 중학교인데 이제 거기에서도 또 뭐 어느 고등중학교는 무슨 뭐 어떤 게 있고 또 어느 고등중학교는 뭐 어떤 거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증을 어떤 걸 따면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또 면접도 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진로를 어떤 쪽으로 설정을 자기는 그 빵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제과제빵. 예, 예. 네네. 그래서 그 커피도 만들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은 그
빵이랑 커피는 꼭 있어야 되니까 네. 나중에 그런 찔리네요. 그런 네. 가게를 하겠다고 자격을 지금 따겠다고. 그럼 혹시 그 요리 전문 고등학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하는 또 있는 동네에서 건가요? 무슨 어느 학교는 뭐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학교는 또 뭐 그런 뭐 게 있더라고. 제과제빵 자격증, 뭐 바리스타 그러니까 자격증 뭐 그러니까 거기 많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1년 전에 그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아, 나 그래 들어도 나는 복잡하다고. 조금 생소하시죠? 네네. 네. 근데 그네가 핸드볼 했대 가지고 이 네. 공부를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 야, 너 이제 핸드볼 그만뒀는데 공부 어떻게 할 건데? 자기가 알아서 하고 EBS도 막 찾아 하고 학원은 따로 안 해도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해서 그래, 에이, 노력하면 되겠죠. 그냥 냅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 잘 하더라고요. 저 지금 좀 반성되는데요. 전 중학교 때 전 놀기만 하고 진로 고민. 되게 신경 써요. 밤에도 11시 어제도 잤는데 진로 고민 때문에 계속 그래 오늘 저녁에 엄마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는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공부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네, 그 우리 때랑 여기랑 이게 체제가 다르니까 완전 다르죠. 네, 네. 하긴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다음부터 저대니까 저게 아무튼 저녁에 좀 이야기 좀 해보자고. 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빵이나 뭐 커피 종류는 사실 이 집에서는 조금 그 익숙하지 않은 나는 거 아닌가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아예 안 드세요? 네. 사무실 나가서도 커피 아침에 이렇게 조회할 때 다 마시니까 마시는데 그때 저는 커피 안 마시고 둥글레차 아니면 녹차 그거 타서 마시고.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기억하는 게 그 조분옥 어르신께서 본인은 지금도 뭐 감자채 반찬, 뭐 된장찌개 네. 이런 게 최고고 뭐 다른 거 드셔본 적 없다고 그런 맞아요. 말씀하셨었거든요. 감자채, 콩밥, 그래서 북한지. 네. 예. 그런데 따님은 이제 완전 양식으로 네. 애들이 그걸 안 먹으니까 애들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집에 오면 엄마 너네 집은 대한민국 우리 집은 북한인데. 네. 세계 여행이네요. 예, 예. 한번 그네 생일 돼가지고 제가 그 쿠팡으로 스테이크 이렇게 시켜가지고 아, 네네.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 보더니 이거 무슨 소고기 피도 안 뽑은 거 이게 썰지도 않고 덩어리채를 이렇게 놔서 먹는 거. 그러실 수 예, 있죠. 이게 접시에다 그거 넣고 옆에다 이렇게 그 초록색 그쵸, 그런 예, 거다 뭐 그다음 이렇게 좀 넣고. 포크하고 이거 고기 통째로 놓으니까. 통째니까 이건 무슨 새빨간 고기 채 익지도 않은 거 너네 무슨 이런 덩어리를 넣고 먹냐 하면서 엄마야. 그래가지고 어떡해. 우리 딸이 할머니 이거 스테이크야 스테이크인지 뭔지 이거 먹기나 먹니 익었니 하면 할머니 익었어 하니까 야 난 모르겠다 고기는 꼭 퍽퍽 익어 먹어야 된다. 아이고. 큰 따님이 그렇게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면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맙죠. 일단은 내가 그쪽에 신경 못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 그쪽을 뭐 이렇게 컨트롤 하는데 내가 오히려 걔한테서 배워야 되니까 교보문고 가서 책 사러 같이 갔는데 이게 여기 지금 A, B, C, D 많잖아요. 처음부터 어디 지금 책을 몰라서 한참 있는데 우리 딸이 엄마 여기서 이렇게 못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니까 컴퓨터에 가서 막 자기 찾는 책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뽑아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줘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게 세대 차이가. 너 오늘 같이 안 왔으면 내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못 찾겠다. 그러더라. 그래, 이게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나긴 나는구나. 우리 때는 뭐 언제 이렇게 가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작은 애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네, 이번에 6학년. 그럼 내년이면 이제 같이 교복을 입겠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제가 꽃을 들고 이쪽 저쪽 양쪽 다. 작은 애는 혹시 뭐 진로나 자기 뭐 되고 싶다 이런 얘기 지금 하나요? 축구랑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직은 걔가 저한테 엄마 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공부해라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6학년 졸업해서 이제 중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내가 할 길을 딱 찾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좀 공부하라고 제발 좀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게임 한다고 엄마 욕도 하지 말고 내가 몇 시까지 게임을 하고 몇 시까지 놀고 시간은 꼭 지키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밖에서도 놀면 엄마 4시까지 들어올게 하면 4시면 벌써 전화 오거든요. 엄마 나 지금 떠나와 이렇게 아니면은 엄마 나 지금 가야 될 시간인 거 아는데 5분만 조금 더 놀게 이렇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이제 너 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겠는지 내가 과연 그게 이제 기대가 된다. 네. 아, 그럼 전혀 속삭이는 게 없네요, 아이들이. 네, 애들이 착해가지고 속은 그렇게 썩이진 않는데 어쨌든 애들은 애들이니까 또 손도 아직은 많이 가고. 아니, 어머니, 이렇게 애들을 잘 키우는 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는 게 글쎄 뭐 엄마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애들 위주로 내가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들이 편한 대로 너희들이 편한 대로 너희가 하기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나쁜 짓은 하지 마. 그냥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잘못하는 게 거짓말이니까 정말 죽을 일을 짓고 해도 무조건 말하라고 엄마한테. 엄마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강요 안 한다. 너희들 이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본인이 스스로 개척해라. 자율성을 주시는군요. 북한의 완전 주체 사상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주체 사상이에요? 아니, 주체가 된다. 예, 자율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뭐 강요하는 걸 하지 말고 내가 갈 길은 내가 찾아서 해라. 그리고 또 원래 애들이 하기 싫은 거를 막 하라고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안 할 궁리만 하고. 오히려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고 막 씩씩대고 그래서 아이 이건 아니다. 그냥 냅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유명한 중2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애들 따님은 그런 어떤 사춘기나 없어요. 그런 거 예, 없이 예, 예. 속삭이는 것도 네, 없이. 네, 그냥 그래서 나는 다른 집들에서 이게 사춘기가 와서 애들이 뭐 방에는 딱 들어 나오지도 않고 뭐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한다 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봤는데 큰애는 오히려 나하고 친구처럼 같이 다니고 뭐 어디 같이 쇼핑 가도 이 옷이 다 엄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벌써부터 네. 엄마 옷을 골라줘요? 네,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밤에 잘 때도 누워서 엄마 뭐 어찌어찌 그럼 그래 뭐 엄마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어? 우리처럼 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작은 애가 지금 이게 사춘기가 좀 오간 것 같아. 아들인데 네. 다른 방도 문 꼭 닫고 게임만 하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이녀가 엄마 쟤 건들지 마. 배고픔 나오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나가고 남자는 자기 동굴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예. 아지트가 필요해. 그 엄마들이 말하는 게 그냥 문 꼭 닫아도 냅두고 그냥 이 각티슈 하나만 들여다 주면 되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갈 때 아들 방에 들어갈 때 문을 불쑥불쑥 열지 말고 꼭 두드리고 두드리라고. 그 미용실에 그 우리 아들이랑 그 나이 같은 그 네. 학부모가 있는데 미용실 하거든요 우리 동네. 그래 내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애가 우리 애랑 생일이 같아요. 한 학년이요 아래인데 거기 가면 그 엄마가 애들 때문에 요즘 힘들죠 하고 물어볼 때 있어가지고 내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사춘기라는 게 어떤 게 사춘기인가 보면 이내게만 사춘기였을 때 그냥 문 닫고 들어가든 말든 가만히 놔두고 밥을 먹기 싶으면 나 먹으니까 냅두고 이게 방에 들어갈 땐 꼭 놓고 하더라고. 밥티슈 하나만 갖다 주면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을. 밥티슈는 왜 들여다 주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춘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각티슈를 들여다 주고 들어갈 때는 꼭 놓고 하고 어머, 밖에서 두드리고 배 안 고프냐면 엄마 나 좀 이따 먹을래. 어머. 그래서 이게 알고서 이게 해주는 거랑 모르고 해주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 자꾸 그쪽에 가서 정보를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다음 뭐 스트레스 받는 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모르면 나오라 또 문을 열어놔라 했겠지. 네. 근데 알고 하니까 문은 그냥 닫아주고 들여다주고. 그걸 또 존중해준다는 네, 게 네, 네. 최고의 엄마네요. 그게 침묵의 싸움이라니까. 그러면은 사실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고 네, 초등학교 그쵸. 6학년이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엄마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이제 진로 문제 같은 것도 이게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라고 해서 엄마의 권한으로 무조건 이걸 해라 이건 아니고 본인이 선택은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선택한 길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선택한 길은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꼭 좋은 어른들로 자라났으면 네 그것밖에 바람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영아님 본인의 일상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도